C와 스크립트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쉽게 말하면 그냥 이거예요. 이 C 언어가 있다고 했을 때 보통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그냥 C에다가 OOP 개념을 얹어 놓으면 스크립트를, 그에 맞는 이제 문법과 개념들이 좀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여기 기본입니다. 옆에 했던 C 언어에다가 OOP만 얹으면 되는데, 그럼 일단 OOP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어제 말씀드렸던 거. OOP라고만 쳐도 잔뜩 나와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인데요. 일단 요거 볼까? 저도 맨날 보는 거거든요. 이런 OOP 또는 OOP 특징들.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자주 쓰는 애들, 우리가 자주 쓰는 자바, C++, C#, 파이썬 이런 애들 다 객체 지향 언어인데, 보면은 얘도 지금 뭔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면 객체를 지향하는 언어. 그러면 객체를 지향인데 객체가 뭔지 알아봐야 한다, 이거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 말, 동작의 주체가 되는 요소라고 하죠. 그냥 이걸 다 조립해야 돼요. 얘네들이 말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조립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유형, 무형을 가리지 않고 실체가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래서 어려워요. 실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그래서 보면 이제 예로 많이 드는 게 뭐 자동차라던가 뭐 동물이라던가 사람 이런 걸로 많이 든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뭐가 있을까? 딱히 뭐 객체가 뭐다라고는 안 알려주네. 예시 보면은 컴퓨터를 데이터와 기능이라고 나눠놨잖아요. 이게 그냥 객체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애매해요, 이해를 하기가. 그래서 우선은 스크립트는 C의 모든 내용을 담고 객체 지향을 추가하면 기능은 많고 실행 속도는 빠르게, 이게 다예요. 스크립트는 그러니까 약간 계승했다가, 맞아요. C의 그 내용을 전부 계승했고, 그러니까 이어받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C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우리 그 첫 시간에 했다시피 원래는 std, cout 뭐 이렇게 출력을 했어야 되는데, 여태 했던 거 보면은 그냥 printf 이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객체 지향 언어는 클래스가 없으면 실행할 수 없다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모든 함수는
클래스 내부의 존재가 일반적인데, 스플플은 객체 지향을 포함하면서 클래스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한 줄을 그냥 표현해 보면은 약간 뭐랄까 짬뽕 구조라는 거야. 그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 느낌이에요. 왜냐면 그냥 단순히 이것 때문에, 이런 과정 때문에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느낌은 PHP와 뭐 자바스크립트랑 약간 비슷하다. 왜냐면 얘네들은 메인 함수라는 게 없거든요. 우리 C 언어만 보면 메인 함수 안쪽에서 실행하고 메인 함수랑 별개로 이제 어떤 함수들을 제작해서 어떤 기능들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거 없어요.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 실행기라고 봐도 되거든요. 여기 자바스크립트 콘솔 여기 있어요. 그 결과창 뜨는 거. 자바스크립트 코드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콘솔 여기다가 콘솔 점 여기 1 하잖아요. 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지가 알아서 실행해요. 한 줄 한 줄 그냥 읽어 나가요. 얘는 여기다가 1, 2 하잖아요. 실행 버튼도 안 눌렀는데 지가 이러고 있어요. 물론 이걸 컨트롤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behavior 가서 이런 원 버튼을 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console 점 clear 이런 거. 근데 어디에도 메인 함수 같은 건 없잖아요.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줄 한 줄 읽어드리면 끝나는 거. 반면에 그런 거 있죠. int main 보이 뭐 return 0 이런 거. 그러니까 스플플에서도 메인 함수를 쓰는데 메인 함수가 있다는 거는 C 언어의 모양은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는 거고, 그 외적으로 봐서는 뭐 얘네들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 때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스플플을 하려면은 이전보다는 좀 더 복잡한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또 배워야 되는 또는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또 기능들이 더 많아짐으로 그 기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양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애초에 공부의 총량이 많아요. 스플플 같은 경우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니까. 그래서 스플플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없어, 이 말이 있어요. 말이 안 돼, 그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대성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말도 있는데, 복잡하고 배울 게 많지만 그에 따른 특징들이 많아요. 좋은 특징들이 많아요. 좀 뭐랄까 활용도가 높다? 활용도가 높은 거고, 또 특징들이 많다는 거는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많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맞물려 있어요. 쓰기 좋으려면 기능들이 많아야 되는데 기능이 많으면 알아야 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죠, 이거. 사실 요새 나오는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애초에 키워드의 개수가 달라요.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가 뭘까요? 키워드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애들 뭐라 그래야 돼? 키워드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해당 언어에서 미리 이런 기능을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해놓은 단어들을 키워드라고 해요. 키워드 또는 뭐 예약어라고 하는데 사실 두 개는 다른 건데 그냥 혼용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ABC 이런 건 키워드가 아니잖아요. 미리 쓰기로 약속된 게 아니니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30개가 안 될 거야, 키워드가.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84개인가? 몇 개더라? 좀 더 많았나? 아무튼 개수에서 차이가 일단 나버려요. 키워드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미리 쓰기로 약속된 무언가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아야 뭔가를 쓸 수 있다는 뭐 그런 사전 작업이 좀 더 필요한 거네.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맞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잠깐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잠깐만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있다. 잠깐만.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게 맞아, 근데. 이런 느낌. 진짜로. C++ 이거 확대하면 이렇게 나와. C++를 그냥 우리가 쓰는 평소에 쓰던 도구로 형상화를 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별의별 이상한 희한한 애들이 다 있어요. 확실히 기능은 많아. 이게 과연 쓰기 편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딱히 그렇진 않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그 언어에 대한 선호도가 차이가 나는 거고, 또 사용처가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용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내가 뭐 진짜 간단한 걸 할 건데 이걸 써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좀 더 경량화가 된 무언가를 쓰고 싶어 하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언어마다의 차이. 그래서 일단 이게 그냥 기본 개념들인 거고, 여기다가 샵 include IO 스트림 이라고 하거든요. 뭐 따라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렇게 안 쓸 거니까. std cout 그리고 그냥 출력문이잖아요. 그죠? 그냥 출력 한 줄이에요.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외에 REPL에서 C 언어 create 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요? 이거
맨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느리냐? 그래. 아무것도 안 해도 여기까지 만들어주잖아요. 이거 그냥 단순 출력문이었고, 여기서 뿔뿔 만들면 이렇게 해주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진짜 옛날에는 뭐 이렇게까지 써줬어야 되거든요. std c end였나? 맞아, 이거였어요. c and l 아니라 and l 이렇게다. 근데 이거 안 써도 돼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옛날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아요. 왜냐면 그냥 쓰던 거 쓰면 되는 거고, 얘는 필요에 의해서 좀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저는 이게 더 편해요. 왜냐면 자바도 비슷하게 쓰고 C도 비슷하게 쓰고 파이썬도 굳이 파이썬도 이게 더 비슷해. 얘는 형식이 애초에 좀 달라가지고 이걸 더 선호하는데, include stdlib 부조체 기억나죠? struct person 뭐 이렇게 해가지고 int ag 뭐랄까 int 숫자로 표현할 만한 게 또 뭐 있지? 키? height 맞나? 스펠링 맞나? 맞네. 이 정도. 근데 인트보단 이거는 이제 더블이나 플롯이 맞겠지만 그냥 편의상 하이트도 인트로 가고, 여기서 보면은 struct person key1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struct person key1, 그래서 key1의 age는 20이고 key1의 weight는 뭐 150이야. 뭐 이런 거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person key1인 person 힌터 얼로 사이즈 오브 person 이런 것도 돼요. 이건 C에서 쓰던 구조체잖아요. 이건 뭘까요? P1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 P2 2점 하면 나오죠, 똑같이. 근데 봤어요, 이거 지금? P2 점 해가지고 H 했는데 얘가 어떻게 바꿨어요? 화살표로 바꿨지. 화살표 보이네. 그치, 가단데 왜 그거 기억나요? 구조체 연산자. 왜 이거 여기 뭐 A 단 이게 만약에 뭐 구조체라고 했을 때 여기 뭐 이렇게 쓰는 거랑 A에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 하나 링크 있었죠. 그거예요, 그냥.
왜냐면 얘는 지금 구조체니까. 구조체 내부에 있는 어떤 공간에 접근하려면 화살표를 써야 된다가 있었잖아요. 이런 거. T2V 해도 얘는 알아먹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바꾸죠. 이렇게. 방식이 여러 개가 됐어요. C 뿔뿔에서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구조체 있으면은 여기 구조체 포인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얘는 포인터 변수인데 지금 동적 할당해 놓은 거잖아요.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면 맞죠? 그러면은 뭐 하나 잡힐 거고, 이 펄슨 안에다가 age 공간이 있을 거고, 여기 height 공간이 있을 거고, T2는 얘를 보고 있는 중이죠. T2 가지고서 여기 접근할 수 있잖아, 이 안쪽에. 그렇죠? 이렇게 해놔도 되는 거고, 또 펄슨 3는 잠깐만, 펄슨 포인터가 3는 new person 이런 것도 해요. T3V 하면 얘도 마찬가지야. 그죠? 지금 화살표가 바뀌잖아요, 자동으로. 여기 뭐 24 해놓고 T3 점을 하려고 했지만 3점 노선으로 하면 화살표가 바뀌죠. 위에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식이 늘어나요.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다 많이 써요. 비슷한 개념이 맞아요, 얘네들은. 근데 좀 달라요. 여기 보면은 지금 안 한 거 뭐예요? 안 한 거? 뭔가 빠진 거 같은데 싶은 거. 뭘까? 이거 하나 있으면 뭐 있어야 돼? 프리 있어야지. 하나 더 빠졌어요, 근데. new 하면은 딜리트 해줘야 돼.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도. 멀록 프리 하듯이 new 딜리트예요. 여기서 말하는 new는 이건 좀 많이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얘는 객체 하나 만들래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만약에 코드에서 new가 보인다 그러면은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다 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int array int pointer memory allocation size of int를 10개 뭐 이렇게 그러면은 free array 이렇게 해줬어야 되잖아요. 그쵸? 했던 거잖아요. 이거 이러면은 어떤 모양이 나와요? 구조상 일단은 사이즈 오브 인트 10이니까 여기 뭐 10칸 돼 있는 한 칸이 인트 하나인 배열이 하나 생길 거고 여기 어레이는 포인터 변수로서 8바이트만큼 차지하고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얘가 힙에 생겼죠? 힙 영역에 생겨서 따로 해제를 해줘야 된다. 동적 할당할 때 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딜리트도 프리랑 비슷한 건가 싶죠? 왜냐면 몰록 프리 했듯이 지금 new 딜리트를 엮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거 한번 찾아볼까? 객체 메모리
이런 거 한 번씩 찾아보면 좋아요. 본 적 있을 거예요. 동적 할당할 때. 대신에 여기 구조체 나오고 또 뭐야 이런 거. 이런 애들. 코드 데이터 스태틱. 근데 재생성 방법. 그럼 여기 보면은 하나는 힙에다가 하나는 스택에다가 이러고 있잖아요. 뭐가 힙에 뭐가 스택에 저장되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밑에 보면은 클래스 오렌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써있고, 여기 보면은 테스트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들면 이제 스택 영역, 그리고 보면은 힙에는 이렇게 new를 쓰면 힙에 돼요. 여기 보면 이게 좀 중요한데, new 키워드가 동적이에요. C의 월록과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은 new 키워드로 메모리를 할당, 딜리트로 해제. 그럼 월록이랑 똑같은 거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요거랑 얘네들이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왜냐면 얘는 그냥 정적으로 할당을 한 건데, 얘네들은 동적 할당이라는 거예요. 맞죠? 월록이랑 비슷한 게 new라면서요. 그러니까 동적 할당과 비슷한 거니까 요 두 개는 묶여 다녀야 되는 거지. 월록 free, new delete 이렇게 한 번씩. 왜냐면 이렇게 new라는 키워드를 쓰면 힙의 할당 이게 되기 때문에, 힙은 수동 기어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메모리를 할당을 해줬으면 내가 메모리를 해제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사용법 정도만 지금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여기 밑에 인트 어레이 뭐 이거 있잖아요. 월록한 거. 얘랑 비슷하게 또 만들 수가 있는 게 인트 포인터 어레이 2 해가지고 new int 10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다르게 썼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비슷한 행위를 한 거예요. 이렇게는 그냥 쓰는 방법이 이래.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연화에서 했던 것처럼 뭐 얘가 어떻게 생기고 실제 구조는 어떻고 막 이런 걸 했었잖아요. 시연화에서는. 근데 이 부분으로 넘어오면은 그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 의미가 있긴 한데 그건 좀 나중에 하면 되고, 지금 당장은 사용법만 알면 돼요. 사용법. 사용법 정도. 그래서 얘네들이 비슷했듯이 지금 얘네들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법 및 사용법 정도?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클래스를 안 썼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객체 지향 언어 뭐 이런 거 찾아보면은 클래스를 기본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써있어요. 근데 클래스란 말은 없고 구조체 스트럭트밖에 없는데 이딴 게 왜 되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면 C++은 둘 다 가능하니까. 구조체 가지고서도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썼던 거랑. 월록부터 했는데 지금 추가된 거는 그럼 이것만 추가됐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월록이 사용 가능하지만 아무튼 그래? 뭐 이 정도? 뭐 하면 될 것 같고,
얘는 아니야, 이건 좀 과하다. 클래스를 활용한 객체 지향에 대해서 이거는 OOP였죠. 계속 말하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그래서 그냥 OP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찾아봤던 것처럼 이런 거 OP 장점, OP 단점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OP가 뭔지 모르는데 장단점이 어딨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특히 안 그러면 알려고를 안 해, 이거. 근데 보면은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를 여러 개의 객체 단위로 나눠서 작업하는 방식?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그럼 여기서 모르는 게 뭐예요? 그잖아. 이거만, 다른 말은 그냥 한국말인데 이거 또 한국말이긴 하지만 이 단어만 해결되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래요.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객체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요약을 해보자면, 그냥 데이터 수준 뭐 이런 거. 여기 또 보면은 프로그래밍에서의 객체는 데이터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요. 맞죠? 데이터와 뭐 기능을 하나로 묶은 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그룹이거든요. 객체는 그룹이에요. 그룹이 뭐야 그럼? 어떤 뭐랄까 약간 집단 뭐 그런 걸 뜻하잖아요. 결국에는 묶여 있다거든요. 이게 데이터와 기능으로 묶여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이해를 요구를 하는데, 얘는 객체잖아요. 얘를 쉬운 표현으로 써보면 물리적으로 존재하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기본 개념이고, 자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과 식별이 가능한 것이라고도 해요. 이따위로 쓰면 또 뭔 말인지 모를 거거든요. 이 진짜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사전 지식도 꽤나 있어야 돼요.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뭐야? 이게 물리적으로 존재. 이게 뭔 말이야?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제 핸드폰, 이거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뭐 여기 프로틴 음료수, 이거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플레이스테이션이 있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맞잖아. 근데 지금 내가 플레이스테이션 6가 없어. 지금 현재 현존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상상해서 그려봤어요, 한번. 이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추상적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면 이런 거예요. 내가 메이플 스토리를 다운로드 받았어.
캐릭터 하나를 만들었어. 그럼 얘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건가요? 어? 아니라고? 왜? 컴퓨터 세상은 그럼 물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 그거? 약간 애매하죠. 왜냐면은 컴퓨터 자체는 물리적 부품들의 집합이 맞잖아. 보통 이제 가상 데이터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좀 생각을 좀 해보면은 애매해. 그잖아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닌데 내가 왜 걔한테 돈을 쓰고 있으며 그냥 데이터 쪼가리일 뿐인데 왜 꾸미려고 하며 맞잖아요. 내가 뭐 자동차 하나를 갖고 있어요, 제가. 내가 맨날 출근할 때 끌고 다니는 차가 있어. 그럼 얘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맞죠. 근데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는 자동차를 내가 만들려고 해. 그럼 얘는 아직 존재하기 전이죠. 그죠? 아직은 추상적인 단계잖아요.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근데 대충 감 오시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추상적인 것까지 전부 다 객체 취급을 해줘요. 결론입니다. 물리적 또는 추상적 이걸 두 개를 결합하면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취급하는 객체가 나와요. 이것도 좀 더 쉽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이어서 해보면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거든요. 객체는 객체의 객관적 측면이다 라고 해요. 이게 뭔 말이야? 객체는 실체의 객관적인 측면이다.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체는 뭐야? 이거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실체.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거. 뭐 어렵지 않죠? 실제로 존재하는 거, 실체. 그러면은 나는 실체인가? 맞죠? 실제로 존재하잖아. 그럼 너는 실체인가? 맞지? 너도 실제로 존재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거, 내 핸드폰은 실체인가? 맞죠?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죠? 실체가 맞아요. 지금 눈에 보고 있는 모든 사물들, 사람들은 실체가 맞아요. 뭐 빔 프로젝터, 뭐 앞에 스크린, 뭐 저 에어컨, 모니터, 키보드 이런 거 다 실체잖아요. 그러면 주체는 뭐야? 이거 뭐야? 주체. 대충 감만 오죠 이거 뭔지. 내가 주체가 돼서 또는 뭐 주체적으로 행동하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주체가 뭐야 그럼? 내가 이 일의 주체가 돼서 뭐 실행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한마디로 나야. 너는 주체야? 라고 하면 이건 틀린 말이죠. 나는 주체야 라고 하면은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주체. 이건 맞는 말이죠. 근데 나도 실체고 여기서 또 등장하는 나도 실체잖아요. 둘 다 존재하는 거잖아. 주인주자 쓰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했던 거, 내 옆에 친구가 앉아있어. 그 친구는 나한테 있어서 주체인가? 아니죠. 그건 아니야. 나를 내가 거울로 봤어. 그건 주체가 맞죠. 내가 나를 지칭할 때
그러면은 내가 남을 지칭할 때 또는 내가 어떤 사물을 지칭할 때는 그걸 객체라 그래. 실체인데 주체가 아닌 거. 그러니까 얘는 이제 주체는 실체가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객체의 결론, 내가 다른 무언가를 볼 때 다른 무언가는 나한테 있어서 객체다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도 실체고 다른 무언가도 실체란 말이에요. 맞죠? 나한테 내 친구는 객체야가 되는 거죠. 나한테 내 휴대폰은 객체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풀어서 써보면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내가 나 말고 다른 실체를 부르는 이름 정도가 되는 거지. 기체를 설명할 때 보통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약간 철학적인 개념도 섞여 있고, 진짜 자료 잘 찾아보면은 갑자기 뭐 플라톤 얘기하는 놈도 있을 거야. 진짜로 육체, 뭐 정신, 뭐 이런 거 나오는 개념도 있어요. 그건 알 필요 없고,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의 객체는요, 이제 좀 더 확장이야. 왜냐면 얘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에서의 실체, 주체, 객체인데, 이걸 가지고 프로그래밍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추상적인 개념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애매한데? 이건 좀 가상 데이터고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가? 근데 걔네도 실제로 존재하는 걸로 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는 책 한 권을 썼어요, 지금 머릿속에서. 책 커버부터 해가지고 여기 안쪽 내용, 뭐 몇 페이지 구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목차는 어떻게 할 거고, 머릿말, 뭐 꼬리말 이런 거 다 써놨어. 내가 머릿속으로만 써놨어. 실제로 존재하진 않아. 그럼 얘는 현실 세계로 따지면은 실체가 아니잖아, 일단. 맞죠? 그럼 객체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내가 내 머릿속에서 완결낸 책은. 근데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그것도 객체 취급을 해줘요. 왜냐면 추상적인 개념이 맞으니까 이것도.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상적인 어떤 이제 개념도 실제 취급을 해주면은 프로그래밍 세계에서의 실체, 주체, 객체가 나오는데, 실체는 얘네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였잖아. 얘는 속성과 역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객체는 실체이므로 얘도 마찬가지로 속성과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객체도 어떻게 보면 실체잖아. 내가 아니다 뿐이지.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다 몰라도 돼. 이건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이거. 별로 안 되잖아요. 얘네들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 말해보세요.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딱히 없죠? 그냥 너무 어렵진 않은 개념인 거잖아. 이게 프로그래밍 쪽으로 오게 되면은 객체는 특성과 행동이라고 표현을 보통 해요. 역량이 행동으로 바뀌어. 그래서 얘를 진짜 쉽게 표현해보면은 속성은 변수로 보통 나타내고요. 행동은 함수로 나타내요. 갑자기 변수 함수 나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결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맨 밑에 있는 한 줄이 나온 거예요. 변수는 왜 써요? 변수를 쓰는 목적이 뭐야, 애초에? 그죠? 공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인트 a는 10을 했어. 그럼 이걸 왜 쓰는데? 이렇게 하려고 써요? 이거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애초에 변수의 목적은 데이터 저장에 있죠. 어떤 특징들, 어떤 속성들을 저장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또 뭐 이런 거지. 만약에 인트 플러스 인트 a 인트 b가 있어. 점 a 더하기 b 이렇게 하겠대. 근데 저 밑에 있는 이제 메인 함수 안쪽에서 뭐라 할 거냐면은 인트 플러스 10 이랬대. 이거 말이 돼요 이게? 그냥 이상하죠 좀. 그죠? 얘는 왜 쓰는데? 이렇게 하려고 쓰는 거잖아. 이게 아닌 거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여기 보이는 이 변수의 사용 목적, 여기 보이는 이 함수의 사용 목적, 얘는 데이터 저장이에요. 그럼 얘는 뭐야? 어떤 이제 연산을 수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즉 실행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변수는 저장, 함수는 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하면은 10을 실행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 플러스에 10을 저장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속성과 행동 또는 기능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attribute라고 하고 보통 method라고 하거든요. attribute and method. 이게 결론이에요. 이 내용을 토대로 프로그래밍 쪽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결론은 속성과 행동, 즉 변수 플러스 함수는 객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건데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게임 캐릭터. 제일 쉬운 예시로 게임 캐릭터를 줄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실체가 아니지만 객체로 쳐줘요. 그죠? 왜냐면은 얘는 추상적인 개념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추상적인 것까지 객체 취급을 해준다니까. 그죠? 객체로 쳐준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어도 뭐 내가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만들어냈다. 뭐 컴퓨터 그래픽, 뭐 어떤 데이터 쪼가리들의 집합으로 뭔가를 만들어냈다. 그럼 그것도 객체로 쳐줘요.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쓰는 거라서 이런 개념을 갖다가 쓰는 거고.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든 아니면 머릿속으로만 상상할 수 있는 것이든 아니면 가상 데이터든 상관없이 전부 다 객체 취급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개념이 이거 짧으면 3개월, 보통 한 6개월, 길면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온전히 이해하는데. 아, 이런 건가 싶을 때까지가 한 3개월. 근데 물론 맨날 공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애초에 머리로 이해를 못해. 그래도 상관없어요. 사실 이해를 못해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대신에 이해하고 쓰는 거랑 그냥 쓰는 거랑 좀 차이점이 있을 거라서 하면 좋아요. 하면 좋고. 일단 OOP는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갖다 쓰는 프로그래밍 이제 방식, 방법론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보면은 장점, 단점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여기 스크린 보고. 큰 플롯만 좀 가져간다면 재사용성 증가. 당연히 좋은 말이잖아요, 이거. 재사용성 증가가 뭔 말이야? 그지? 한번 썼던 걸 다른 곳에서 쓴다. 그게 재사용성이고. 또 생산성 향상, 이거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잘 설계된 클래스를 만들어서가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어떤 이제 공장을 하나 갖고 있어요. 공장장이야, 내가. 근데 여기 이제 자동화 로봇이 있는데, 자동화 로봇이 뭐 팔이 이렇게 달려서 뭐 여기 컨베이어 벨트 있고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쭉 보내는 상황이에요. 이 로봇이 마탱이가 갔어. 그러면 생산성이 좋게 나올 리가 있어요? 없죠. 그 느낌이에요. 애초에 여기 이 공장의 목적은 어떤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생산성이 좋으려면은 얘가 잘 되어 있어야 될 거잖아. 이 로봇이. 그 느낌이에요. 이 로봇을 이제 클래스 취급하는 거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잘 만들면 된다. 그냥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건 뭔 말이야? 자연적인 모델링. 여기 보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구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내가 상상만 해도 그건 실체 취급을 해주는 거니까 객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뭐랄까 나를 예시로 들어서 내 키는 몇이고 뭐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이름은 뭐고 뭐 주소는 뭐고 휴대폰 번호는 뭐고 뭐 이런 거 이런 애들은 내 속성에 해당하는 거겠죠. 근데 나는 뭐 스쿼트도 할 수 있고요 달리기도 할 수 있고요 뭐 어떤 걸 먹을 수도 있고 뭐 노래 부를 수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애들은 기능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생각만 하면 다 조합이 가능한 거니까. 내가 뭐 길 가는 강아지를 뭐 객체화를 하고 싶대. 그럼 뭐야? 이 강아지 몸무게 있을 거고, 강아지 종이 있을 거고, 강아지 이름이 있을 거고. 근데 얘는 달릴 수 있고, 짖을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얘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뭘 갖다 붙여놔도. 이게 이제 자연적인 모델링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유지보수의 우수성.
뭔 말일까요? 내가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 내려고 인력을 투입을 했어요. 근데 얘네끼리 일을 시키면은 한 6달 걸려요. 그럼 그만큼 내 돈이 쓰이는 거죠. 근데 잘 만들어진 뭔가를 사용을 했어. 한 달밖에 안 걸려. 그러면 그만큼 인건비가 적게 드는 거네. 또 일하는 사람도 그 기간만큼 단축을 할 수 있었던 거네. 일이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있어서의 편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런 거. 그냥 당연한 얘기들이 써 있어요, 그냥. 근데 이거 몰라도 돼요, 사실. 몰라도 되고,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요거. 캡슐화, 추상화, 상속, 다양성. 이렇게. 그러니까, 객체 뭐야? 라고 하면은 대답 못한다 그랬잖아요. 야, 그럼 OOP 특징 뭐냐? 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여기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으로는 뭐 캡슐화, 추상화, 상속, 다양성이 있어. 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캡슐화를 한 줄로, 또 뭐 추상화를 한 줄로, 상속을 한 줄로, 이렇게 뭔가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좀 그 아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특히. 그래서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캡슐, 추상, 상속, 다양 이렇게 4개가 있다인 거고, 캡슐화가 뭐야, 뭐 추상화가 뭐야, 상속이 뭐야, 다양성이 뭐야 이런 거는 수업에서 다룰 거예요. OOP 특징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말 그대로 그냥 캡슐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고, 정보 은입, 이런 키워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추상화는 뭐냐면 공통적인 속성과 기능을 추출하여 정의 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필요 없고 그냥 속성, 기능 추출 정도면 돼요. 필요 없는 특성을 제거, 이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상속은 그 왜 유산 상속, 이게 맞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다형성은 이건 좀 지금 당장 하긴 어려울 거야. 나랑 나랑 만약에 뭐 일란성 쌍둥이가 있대. 그럼 나랑 얘랑은 완벽히 똑같은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 좀 조금씩 다를 거잖아,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다양성은. 다양한 형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요 맨 마지막 요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좀 예시를 몇 개 들어보면 include cstdio int name 전정, 여기에 struct, 일단 이해하기 쉬운 구조체 먼저 좀 봅시다. 이 사람 구조체는요, age, 플롯, 뭐랄까, 연봉, 샐러리, 차, 네임, 이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특징들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죠? 사람 한 명에 대한 정보를 뽑아냈을 때, 또 뭐랄까, 보이즈 워크, 일할 수 있고요. 얘는
또 void 뭐랄까 오프? 퇴근이 영어로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거 구조체예요. 구조체를 지금 어떻게 나타냈어요? 속성과 행동으로 나타낸 거죠. 속성과 행동. 분리를 이렇게 시킬 수가 있잖아요. 맞죠?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확실히 차이가 있잖아요. 1번 같은 애들은 우리가 아는 변수에 해당하는 애들이 될 거고, 2번 같은 애들은 함수에 해당하는 애들인데 1 더하기 2 하면은 어떤 집합체가 하나 나오는 거죠. 얘를 지금 객체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객체라기보다는 이제 구조체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인 건데, 추상화, 이게 아마 abstraction일 거야. 추상이 뭐예요? 추상? 나와 있겠지? 추상, abstraction 맞지? 이거 읽어보세요. abstraction. 이게 아마 말이 좀 헷갈리게 돼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추상하면 뭐가 떠올라요? 관념적인 거? 왜 그런 거 있죠? 왜 미술 쪽에 보면은 추상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상파 약간 이런 느낌. 그죠? 그럼 얘랑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 추상과 반대되는 개념은 추상적인 이라는 형용사랑 반대되는 거는 구체적인 아니야. 구체적인. 그러니까 약간 얘는 두루뭉술한 느낌이잖아. 그거랑 반대되는 거면 구체적인 거겠지. 근데 이게 아니야. 심지어 앱스트랙션을 그냥 영단어로 쳐보게 되면 얘는 추출이에요. 추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좀 헷갈려요. 추출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앱스트랙션의 본질은 추출이야. 추상이 아니라.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추출을 뭐 어쩌라고 인 건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자, 왜 추출이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 한 명에 대한 어떤 이제 표현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 한 명이 있는데 얘에 대한 표현을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있대. 얘는 뭐 키, 몸무게, 뭐 있을까? 시력, 뭐 눈동자 색깔, 뭐 주민번호, 우리나라 한정이지만, 또 뭐 전화번호, 뭐 나이, 연봉, 또 뭐야, 이름,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맞잖아요. 또 뭐 일하다, 말하다, 노래하다, 춤추다, 뭐 이런 거. 그런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약간 나눌 수가 있게 된 거네. 저는 얘네들처럼 이것도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나눈 거잖아요. 더 있겠지. 사람 한 명에 대한 뭐 체지방률도 있을 거고 근육량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더 있잖아. 사람 한 명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은 엄청 많잖아. 근데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이딴 거 필요 없어. 이게 추출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훨씬 많아. 뭐 한 100개가 있대, 특징이.
근데 100개 다 안 필요하고서 나는 요 한 3개 정도만 필요하대. 그럼 원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치? 100개 있는 것 중에서 3개만 추출해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추출이에요, 이거. 그래서 앱스트랙션인 거고. 그걸 이렇게 표현만 해준 거잖아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속성과 기능을 추출하다. 왜냐면 이거 말고도 더 있잖아. 뭐 타자를 치다, 뭐 기타 등등, 뭐 클릭을 하다,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할 거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여기서 이만큼밖에 없대. 그럼 있는 거에서 몇 개만 뽑아서 추출해낸 거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 또는 능력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내는 과정이 추상화예요. 근데 이거는 곧 OOP의 특징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거. 근데 이것도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은 게 추상화를 치게 되면은 여기 위키백과가 나오거든요. 요거다. 이걸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 말고 여기 컴퓨터 과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저거. 이거는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정독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좀 더 자세한 예시는 뭐 이런 거 내가 해야 하는 이게 뭐냐면은 어떤 회사의 ERP 시스템을 구축한대. ERP 시스템이 뭘까요? 아마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나올걸? 맞네? 이게 뭘까? 요새 이거 통합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들 많이 쓰거든요, 회사마다. 뭐, 인사부터 해가지고 어떤 제품에 대한 거, 또는 어떤 유통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하나로 묶어서 다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자원 관리예요, 말 그대로. 근데 내가 뭐 인사 자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그럼 뭐겠어, 이게? 그 회사의 인사 구조를 다 데이터화 시켜서 그러니까 수기로 안 하는 거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내가 회사 하나를 설립했대. 뭐 한 6, 70년대에 회사 하나를 만들어놨대. 그러면은 일단 조직도가 있죠. 뭐 1번 사장 뭐 누구누구, 2번 뭐 부사장 누구누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새 일본에서 이렇게 아직도 많이 하잖아. 그죠? 뭔지 알죠? 아날로그 방식.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이걸? 그냥 엑셀로 관리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거야. 그걸 이제 ERP 시스템이라고 보통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죠? 병원 갔어, 내가. 병원 갔어. 그러면은 의사가 앞에 앉아있죠. 의사가 뭘 해요? 내가 진료받으러 딱 들어갔어. 그럼 의사가 하는 일이 뭐야? 그냥 행동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진찰을 한다, 이거 말고. 앞에 컴퓨터 무조건 한 대씩 있잖아. 그럼 그 컴퓨터 용도는 뭔데? 이 사람들 뭐 보고 있는데? 내 이전 진료 내역이라던가, 뭐 아니면 내가 방금 찍고 온 엑스레이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한테 약 뭐 주지? 또는 약 뭐 줬더라? 저번에 뭐 이런 약을 이만큼의 용량으로 얼마치 이제 제공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안에. 뭔지 알죠? 의사들 쓰는 프로그램. 그것도 ERP 일종이에요. 그건 이제 환자 관리가 되는 거지. 그런 걸 떠올리면 돼요. ERP는. 회사에 인사 ERP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원 관리를 하고 싶은 거야.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원에 대한 표현을 좀 해보면 뭐 직책, 뭐 직급, 뭐 나이, 이름, 얘 연봉 얼마나 가는지, 뭐 이메일 주소, 또 주민번호, 또는 월급 통장 계좌번호 같은 거, 키, 몸무게, 뭐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또 뭐 있어? 롤 닉네임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거야. 이딴 게 회사에 다니는데 왜 필요해? 결혼 여부, 자녀 여부, 이건 애매한데? 이거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건 왜 필요해? 필요 없어. 또 연봉? 이거 좀 애매한데? 나이? 필요 없어. 무조건 직급으로 얘기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만큼 줄인 거잖아요. 가지치기 한 거잖아. 이게 그냥 추상화 라고 보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사실. 얘네들은 전부 다 변수화 시켜서 저장할 수 있잖아요. 맞죠?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있는 거니까. 또는 뭐가 있을까? 게임 캐릭터다 하면은 뭐 레벨, 뭐 체력, 만화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공격력, 뭐 점프력 뭐 이런 거 있고, 방어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가 쓸 수 있는 뭐 스킬 1, 2, 3, 뭐 공격하다, 방어하다, 점프하다, 이게 명사와 동사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명사랑 동사랑.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예를 들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자세히는 말고 간단하게 해보자면 2번으로 갑시다. 평소 인텔리전스가 될 건데, 여기서 가져가자. 이렇게 있대. x h는 1이고 x x는 2고 x 암스는 암스는 2개야. 나이 1살이고 팔다리 2개씩 달려있어. 이걸 나타낸 거예요. 근데 여기
struct 모기 한 마리 때 int 대 age는 그리고 int rex는 4고 int ams는 0이래. 할 수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럼 이 두 구조체는 안에 들어있는 속성이 똑같네요 지금 현재. 맞죠? 사람도 이런 거 할 수 있고 개도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거잖아. 여기서는 물려받다가 맞아요. 뭔가를 계승하다. 지금 보면은 사람이 하나 있고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야? 그냥 개념으로 봤을 때 사람과 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게 동물 맞아요. 얘네들은 둘 다 동물이네. 맞죠?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동물이야. 사람이 있고 개가 있는데 얘를 묶을 수 있는 게 동물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은 사람은 개인가? 좀 이상한 말 같아. 개는 사람인가? 이것도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은 동물은 개인가? 동물은 사람인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죠? 사람은 동물인가? 개는 동물인가? 를 해보면은 지금 말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마지막 거 얘네들은 말이 되잖아. 나머지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상속 관계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누가 더 상위 개념이에요? 동물이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안에 사람과 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물이 더 큰 개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부모 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상속 관계에서는 물려주는 개념이 있고 물려받는 개념이 있어요. 얘는 부모 쪽이 될 거고요. 얘는 자식 쪽이 될 거예요. 이거를 뭐 슈퍼 서브 또 뭐 있었는데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부모 자식이야. 패런트 차일드야.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실제로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합니다. 물려주는 쪽이 부모가 될 거고 물려받는 쪽이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드라마도 똑같은 거잖아. 뭐 유산 상속하는 거. 부모는 여기서 동물 측이 될 거고요. 자식은 지금 누구누구예요? 사람과 걔네? 부모 한 명에 자식이 여러 명인 거네. 맞죠? 동물 클래스가 있으면은 지금 여기 사람 클래스 있고 여기 개 클래스인데 현재 클래스라는 개념을 쓰고 있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구조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야? 사람이야? 개야? 상속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자식 걸 부모가 물려받는다? 좀 이상하죠? 부모의 능력을 자식이 물려받는다. 이건 괜찮거든요. 근데 물려주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부모 클래스 쪽의 속성과 기능을 자식은 무조건 다 물려받아요. 일단 물려받고 보는 거야. 그냥. 속성과 기능 전부를. 그러면은 사람은 동물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맞는 말인가요? 이건 맞지. 왜냐면 물려받았을 거니까. 대신에 동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할 수 있다. 맞나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대로 물려받았을 거니까. 근데 물려주는 측이 이렇게 돼버린다? 얘는 이상한 말이거든요. 일단 그냥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실제로 동물 구조체가 있다고 했을 때 애니멀. 얘는 뭐 나이에는 1살부터라고 치고 좀 다른 걸로 해볼까? 여기 6살이고 얘 뭐 12살이래. 구조체 3개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구조체가 3개야. 그러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기 애니멀 있고 여기 person 있고 여기 dog 있고 그러니까 여기 나이, 다리, 팔 여기 나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속성은 다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상속 구조로 만들어주진 않았지만 지금 이런 모양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상속 구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러면은 얘가 자식이 되는 거고 얘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구조 완성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person int 아니다.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쓸 거고 이렇게 쓸 거예요. 지금 얘를 그대로 나타내보면 여기 100이고요. 맞죠? 얘는 없어. 나이 없어. 얘는 22야. 맞죠? 얘도 나이 없어. 얘는 40이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나이 값이 없네. 이 사람이랑 개 쪽에서 나이 값이 빠졌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person P1 했어. 이렇게 print F 했을 때 %D 해서 P1.ag 하면 이거 뭐 나와요? P1.ag person으로 만드는 걸 P1.ag 뭐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이거 몇일까 하는 거예요. 웨일? 요거 상속받았으니까 맞아요. 상속은 이런 거예요. 심지어 좀 이상했던 게 여기 age라는 말이 아예 없거든. 맞죠? 근데 P1 점 하면 age가 들어있네. 왜냐면 부모 거 물려받았으니까. 여기 보이세요? 애니멀의 age를 물려받은 거죠. 이렇게요. 물려받았으니까. 심지어 이 값이 만약에 11이야. 부모 쪽에 있는 값이 11이래. 그럼 얘 뭐 나와요? 그럼 11 나와. 이렇게. 부모 걸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남은 내용 연습합시다. 네, 좀 이어서. 이 부모 쪽에 있는 속성값이 바뀌니까
자식한테도 영향을 미쳤잖아요. 이게 11이 되니까 지금 얘가 11이 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얘가 뭐 15래. 여기 없어도 이 속성은 존재하는 것이며 그대로 물려받았을 것이니까 15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인트 age 해가지고 10으로 고쳤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부모한테 물려받았는데 그럼 15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근데 나 이거 싫어. 10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독 쪽에는 몇일까요, 여기는? 물려받은 그대로 15. 물려받은 그대로 15겠지? 그럼 좀 예상을 해보면 얘가 이제 독이고 D1이야. D1의 age는 이거 10이고 이거 15? 라고 나와요? 왜? 바꿨잖아 내가 10으로. 이상한데? 여기 여전히 15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10이 되고 15가 됐는데? 좀 바꿔준 거 뭐 있어요? 얘 위치죠. 이 안쪽에 넣으니까 효력이 없어. 이 밖으로 빼니까 효력이 생겨. 이런 차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둘이 다른 모양을 가질 수가 있게 됐네. 맞죠? 지금 얘가 살아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모한테 상속받고는 입장이 똑같은데 이 형태랑 다른 거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또 다형성. 다양한 형태. 다형성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좀 열받는 게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단 말이야. 여기에 뭔가 뜻이 있겠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서 뭔가 차이가 생기고 있으니까요.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건데, 나중에? 좀 금방 할 거지만 아무튼 나중에 할 건데 그냥 이런 식으로 물려받는 느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상속 개념 간단하게 봤는데 아직 클래스는 쓰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스트럭트로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막상 써보면은 클래스랑 스트럭트랑 막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걸 해볼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요. 일단은 잠깐만 어디 갔지? 그냥 이 정도만 하자 일단은. 그래서 본 게 그냥 객체지향 사용법 이제 이런 new 같은 거 이게 뜻이 뭐라고요? 나는 객체 하나 만들겠다 라고 읽으면 돼요. 진짜 객체 하나 만들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로 free, new, delete는 묶어서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추상화, 상속 간단한 거, 그리고 다형성 진짜 살짝 찍먹 정도 그런 거고 그래 우선 여기까지 좀 올리죠.